먼저 10페이지다. 10페이지에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 해가지고 나와 있게 되는데, 자, 이 지구계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이 지구계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먼저 계라는 거부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자, 계라고 하는 거는요, 구성 요소들끼리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가지고 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계, 바로 생태계 알고 있죠, 그죠? 자, 뭐 생산자니 소비자니 분해자니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것들 어렸을 때 배워봤지, 그죠? 자, 얘네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거, 뭐 소화계, 그 다음에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얘네들, 우리는 태양계. 이런 식으로 계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구계가 있어요.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인데, 별표는 여기입니다.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라고 되어 있죠. 뭐 되게 간단해요. 야, 직권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얘는 암석, 토양 등으로 이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표와 지구 내부를 직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당연히 뭐 생명체의 서식처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외권을 제외하고, 여기 체크, 지구계에서 가장 큰 부피 차지라고 되어 있는데, 외권을 제외하고야. 자, 이 외권이라고 하는 건 어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주 쪽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 그러니까 요거 뺀 지구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직권이다 라는 얘기죠. 대부분 고체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수권이에요. 자, 수권은 뭐겠어? 물이죠. 자, 수권은 물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구에 있는 물인데, 주의할 거는 수권은 모두 액체로 되어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뭐가 아니야? 빙하는 고체죠. 그쵸? 자,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표면의 약 70%를, 표면의 70%는 수권이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다가 차지하고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기권이에요. 자, 기권은 대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공기. 우리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니? 질소가 제일 많아요. 두 번째로 많은 애가 누구예요? 산소고요. 1등, 2등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 가지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호흡에 필요한, 야, 생물 호흡에 필요한 게 누구? 얘도 숨 쉬려면 뭐 숨죠? 산소 들이마셔야 되죠. 광합성에 필요한 건 누구야? 햇빛하고 또 기체 중에선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자, 광합성 하려면 이산화탄소 필요하죠. 이런 기체들의 제공을 기권에서 해주는 거고요. 비바람 등의 기상현상을 일으킵니다.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아이가 누구냐?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 생물권은요, 그냥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에요.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살고 있지요. 자, 외권은 우주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구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산 폭발 무슨 권? 직권이죠. 땅속에서 튀어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했다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막아주는 거냐? 기권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낮아지는 거. 자, 물이 증발해요. 물은 무슨 권? 수권. 증발하여 구름 생기면 무슨 권? 이건 기권이죠. 오케이? 하늘나라 가가지고 구름 됐으면 기권이에요. 자,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지표를 바꿔주니까 얘는 직권.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벌써 끝났네. 1, 2, 3번 시작해보자. 자, 그쵸. 자, 다시 한번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죠. 자, 그 다음 3번에 리을, 디귿, 기역, 미음, 니은이죠. 오케이? 어렵진 않지? 바로 넘어가 보자.
요번엔 지구 내부 조사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 우리가 여기 요 단원에서는요 어디 걸 볼 거냐면 직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직권에 대한 얘기를. 자,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어요. 야, 직접적인 방법이면 뭐겠어? 그냥 열어 제껴서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확실한 방법이 바로 시추법이죠. 시추. 시추가 뭐예요? 구멍 파서 땅 파고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직접 땅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조사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다?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압력도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어. 지구에서 지금 제일 깊게 땅을 시추한 게 러시아에서 15km 정도까지 들어간 게 최대예요. 근데 15km면 굉장히 깊게 들어간 거잖아. 그죠? 자, 근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 왜냐면 시추봉이 계속 막 휘어지고 녹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구 반지름이 6,400km야. 그 중에서 15km 살짝 본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금 깔짝 본 거죠. 그죠?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또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또 뭐냐면 화산 분출물 조사라는 게 있어. 자, 이 화산 분출물. 그러니까 땅 속에서 나오는 애들을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런 건 전부 다 뭐야? 범위에 한계가 있는 거죠.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지진파 분석입니다. 자, 지진파 분석은요. 지진 발생 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지진파를 분석하는데 이 지진파는요. 여기 3번 봅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진파 분석이라고 돼서 나와있죠. 우리가 이 지진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구 내부를 알아내요.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데 지진파는요. 모든 부분을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 속도라든가 그다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봐가지고 안에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유추하는 거예요. 이건 간접적인 방법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 운석 연구도 있어요. 자, 이 운석이 지구가 생성될 당시의 돌멩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석을 연구하면 지구 생성 당시에 어떤 시기였을까를 연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니 여기까지? 자, 지진파는요 크게 P파가 있고요 S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래프냐면 지표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 지진파의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지진파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P파와 S파. 옛날엔 이런 것까지 다 배웠는데 지금은 안 배우는데 뭐 안 써도 좋아. 이거는 안 써도 좋아. 어차피 여기 뒤에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지구 내부가 어떻게 측정됐는지 설명하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자, P파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해가지고서는요 첫 번째로 도달하는, 그 다음에 S파는 세컨더리, 그래서 두 번째로 도달하는 파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P파는 어떤 식으로 진동을 하냐면은요 우리 왜 용수철을 잡고서는 앞뒤로 흔들면은 모아졌다 늘어났다 모아졌다 늘어났다 하죠. 이런 식으로 흔들려서 가. 그걸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해. 근데 S파는요 우리 용수철을 위아래로 흔들면은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가죠. 오케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가지. 이런 걸 횡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파가 빠르고요 S파가 느린데, 자, P파는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S파는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속도가 P파가 더 빨라요. 그래서 먼저 도착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P파가 속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여주는데, 자, P파의 속력이요. 보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쫙 가다가 보이죠? 색깔 다른 걸로 할까? 자, 조금 이렇게 쫙 가다가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P파는 이렇고요. 그 다음 S파 볼게요. S파는요, 가다가 증가를 해요. 여기서 뚝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뭔 차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서 이제 경계면이 하나 나타나죠. 그 다음 요렇게 여기서 경계면 또 하나 나타나죠. 요렇게 여기서 경계면이 하나 더 나타나요. 세 개의 경계면이 있고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여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래서 그래.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자, P파 같은 경우에는 고액기를 다 통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각에서 조금 가다가 갑자기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죠. 멘틀에서. 그러다 뚝 떨어져 버리지. 그리고 다시 가는 거야. 근데 S파 보세요. 여기에서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지. 그럼 저기만. 그렇지. 여기까지 고체고, 외핵은 무슨 상태라는 얘기야? 액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각은 고체, 멘틀도 고체인데 외핵은 액체 상태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는 액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내핵은 다시 고체라고 생각을 해. 왜 그러냐면 여기 P파의 속력이 여기서 증가하는 거 보이죠? P파의 속력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확 증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액체로 가다가 이 지진파는 액체일 때보단 고체일 때가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 변화 때문에 여기 고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지각과 맨들 사이에 요 경계면을 뭐라고 하느냐?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호면. 여기 써있어. 모호면. 자, 정확하게는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인데요. 모호로 비치치라는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불연속적인 면이다.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 줄여서 모호면이죠. 답 쓸 때 그냥 모호면 쓰면 돼. 자, 그 다음에 멘틀과 외핵의 경계면은 무슨 면이라고? 구텐베르크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외핵과 내핵은 레만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여기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모으면은 알고 계셔야 돼.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어떻게 하느냐?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낸다라는 그런 얘기야. 우리 지금 뭘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 알아냈어? 지진파를 분석해서 알아냈다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네 개 층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자, 지각 보세요. 자, 지각은 제일 겉부분이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뉠 거예요. 대륙 지각은 35km, 해양 지각은 5km. 누가 더 두껍다? 대륙 지각이 더 두껍다. 당연한 얘기겠지. 대륙 지각이 두꺼우니까 육지 쪽으로 올라와 있을 수 있는 거죠. 해양 지각이 얇으니까 물이 차가지고 바다 쪽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대륙 지각이 높이 올라온 게 깊이 들어가 있죠. 모면의 깊이가 깊은 곳은 어딥니까? 그러면은 가장 높이 올라오는 곳 찾아주시면 돼요. 자, 멘틀과 지각 사이의 경계면을 모면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1번, 2번, 3번 중에서 누가 모면이 깊어요? 라고 물어봐. 그럼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이거 그대로 뒤집었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높이 올라온 게 깊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지각은 약 35km예요. 두께가. 해양 지각은 5km고 대륙 지각이 35야. 근데 요것도 체크해줘.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이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이라는 것도 체크해주세요. 화강암질, 현무암질. 화강암이 뭐고 현무암이 뭔지는 이제 바로 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멘틀로 갑시다. 자, 멘틀은요, 두께가 가장 두꺼워요. 그러니까 내부 구조 중에 가장 두껍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의 약 80%라고 되어 있죠. 자,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게 멘틀이에요.
당연히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으로 돼 있어요. 뭐 고등학교 가면 감남함지라고 배울 텐데 지금은 알 필요 없고 그냥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멘틀보다 무거운 애는 누굴까요? 그쵸. 외핵보다 무거우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에 생길 때 무거운 애들이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겉에 있을수록 가벼운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 위에 뜨는 애들. 그리고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은 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멘틀은 지각보다는 무거운 거고요. 그 다음 이 멘틀은요. 이렇게 씁시다. 고체는 고체예요. 근데 무슨 고체냐?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해요. 유동성 고체. 자, 유동성 고체라는 말은 뭐냐? 유동성이 뭘까요? 움직임. 움직임이 있는 고체라는 개념이에요. 고체인데 어떻게 움직여? 이게 멘틀이 원체 뜨거우니까 군데 막 녹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 녹아있는 애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대류 현상이 뭐예요? 대류 현상. 초딩 때 안 배우나? 대류 현상? 물, 공기, 대류. 뜨거운 공기는 아래로 갔어? 위로 올라가 차가운 공기 밑으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고. 이런 거 안 배우나? 배웠고 안 배웠고? 배웠어요.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거? 5학년 때? 뜨거운 물은 가열하면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갔다가 식으면 아래로 가는 거. 이게 대류 현상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멘틀에서도 이런 대류 현상이 나타나요. 움직임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액체라고 말하면 안 돼. 얘는 고체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외핵. 외핵은 유일하게 액체 상태로 추정이라고 돼 있죠. 액체로 생각하고 있어요. 철과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고요. 우리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는 거 알고 있지? 지구가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라는 거 알고 있니? 우리 북극 남극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커다란 자석이 뛰게 되는 현상이 왜 나타나게 되느냐? 외핵에서의 회전력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전 공정 그런 데 얘기해서 자전 공전이요? 자전 공전 말고 그거는 지구가 태양계 형성될 당시에 지구 스스로 이렇게 돌고 그 다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그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런 회전에 의해서 외핵도 같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내핵은요 다시 고체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피파의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죠? 각각의 특징들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옆에 1, 2 다 풀어봅시다. XOX죠. 자, 1번에 다시 한번 보자. 1번에 보면 OXX, OX죠. 여기서 틀린 거? 없니? 자, 다시 1번에는 CDBA고 2번에는 OXOX. 질문? 2번에 2번이요. 유동성이 있는 무슨 상태라고 아까 얘기했니? 고체 상태라고 얘기했죠. 유동성 고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아요. 그럼 뒤에 다 해보자. 17쪽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자, 17쪽까지 문제 해보자. (23번까지다) 자, 다시 한번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에 3, 4번에 3, 5번에 습관, 6번에 3,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5번이죠. 11번에 4번, 12번에 3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기억 리을,
16번에 모호면, 17번에 4번. 여기까지 됐니? 17문제 중에 틀린 개수 좀 써줘. 맨 위에다가 틀린 개수 써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원 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오케이. 자, 객관식 서술형 실천하기 전에요. 객관식부터 하자. 14쪽에 다시 오세요. 14쪽에 틀린 것 좀 얘기해보자. 7번, 9번, 10번. 14쪽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틀린 거. 아, 1번? 1번이요. 또. 자, 1번에 보세요. 개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개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주고받는 구성 요소 집합이고요. 뭐 생태계, 수학에 여러 가지 득이 있다. 그래서 5번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요. 그럼 11번까지 중에 질문 15쪽. 7번, 9번, 10번. 또 질문. 8번, 11번은 없니? 자, 7번에 옳은 것은 그랬는데 4번에 보시면 지구 내부 조사 방법, 채취해서 지구 내부를 직접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직접적인 방법이잖아요. 몇 번이라 답했는데. 아예 안 준 것 같아요. 이런. 그래요.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자, 9번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건 무슨 파 분석이라 그랬어? 진진파. 그래서 4번이에요. 아, 이건 몇 번이라 했는데? 5번이나 있어요. 땅 파고 직접 갈 수 없다 그랬죠. 확실하지만 하기 힘든 거예요. 얘들아, 초음파를 이용해서 태양을 관찰한다던가 X선을 이용해서 가방 내부를 관찰한다던가 이거 직접 열고 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방법이야? 간접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간접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석 연구라든가 지진파 분석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3번, 5번이 됩니다. 또 16쪽 질문. 13번, 14번 정답. 13번에 3번이고요. 14번에 5번이에요. 틀렸지만 고쳤다야? 또 질문 없어? 오케이, 18번으로 가보자. 자, 18번 보시게 되면은요, 구성 요소 뭐 있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있지요? 자, 정의.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19번은요. 자, 직권의 정의와 특징을 쓰시오. 그랬는데 직권은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표와 지구 내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고체로 이루어져 있고 생명체의 서식처를 제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죠. 어려운 건 없죠, 이거는? 자, 20번에는요. 이거 시추법인데요. 지구 내부 조사법 예를 한 가지 쓰고, 이거 뭐가 있어 또?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겠죠? 자, 화산 분출물 조사. 근데 한계점은 뭐예요? 조사 범위에 한계가 있죠. 전체를 알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자, 21번은요. 가장 효과적인 건 뭐라고 써야 돼? 지진파 분석이라고 쓰셔야 되죠. 왜냐면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되고 통과 물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22번에 자, 1번은 D죠. D. 네. 2번은요. A, B, D가 고체고요. C는 액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질의 상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체냐 액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A, B, D는 고체, C는 액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23번에 A가 무슨 지각? 대륙 지각. B는 해양 지각. C는
멘틀. 자, 그럼 AB 구성 물질 및 두께. 일단 A는 두께가 약 32. 두껍다 해주시면 돼요. 그냥 A가 B보다 두껍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럼 구성 물질은요. A는 대륙지각은 구성 물질이 뭐예요? 그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써주셔야 되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화강암과 현무암이 뭔지를 여기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18쪽으로 가주세요. 뭐야, 우리 쉬는 중이야? 나 눈이 안 보여서 저거 30분 쉬는 거지? 자, 보자. 지각 구성에서 암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오늘 화성암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암석에는요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암석은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별표 뭘 기준으로 얘네들을 구분하느냐? 생성과정. 자, 생성과정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요. 자, 화성암은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고요. 그 다음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 거고요. 변성암은요 열과 압력에 의해 변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거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되는 거고, 변성암은 변하는 거야.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열과 압력 받아서 변한 게 변성암이야. 자, 다시 한번 화성암, 마그마 또는 용암이 식어서 굳어진 암석인데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 자, 마그마는요 지하 깊은 곳에 암석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건데 이게 지표로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체가 빠져나간 걸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하 깊은 곳에는 압력이 세니까 그게 녹아 있었다가 지표로 나오면서 압력이 약해지니까 빠져나가다 기체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걸 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용암이 흐를 땐 언제겠니? 화산활동 일어나면 되겠지요. 자, 여기 보시면요 화성암은요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눠 놓을 거야. 화성암은요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눠 놓을 거예요. 근데 화성암을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알갱이의 크기예요. 알갱이의 크기. 자,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애가 화산암이고요. 알갱이의 크기가 큰 애가 심성암이에요. 그럼 알갱이 크기가 왜 차이가 나느냐? 여기 마그마의 냉각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그마가 빨리 냉각되냐 천천히 냉각되냐의 차이예요. 자, 화산암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튀어나와서 공기 중에 딱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그마의 냉각 속도가 빨라요. 오케이? 화산암은 냉각 속도가 빨라. 빠르다는 얘기는 뭐야? 바로 굳어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이 나오자마자 굳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뭉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뭉치기 전에 딱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가 크다 작다? 입자가 작은 거야. 이해돼? 요거 무슨 말이지? 그럼 심성암 볼게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자,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천천히 식어. 야, 천천히 식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같은 성분을 가진 애들끼리 뭉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뭉친 다음에 굳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입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심성암은 입자가 커요. 화산암은 입자가 작아요. 알겠죠? 자, 그게 빠르게 식으면은 입자가 빠르게 식으면 입자가 작아요. 작고요. 천천히 식으면 입자가 커요. 화산암은 입자가 작아요. 작아요. 심성암은 입자가 커요. 커요.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화성암은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뉘어 놓습니다. 그래서 화산암은요 지표 부근, 심성암은요 지하 깊은 곳. 화산암은 빠르게 식어서 작고요, 심성암은 느리게 식어서 커요. 그 예로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심성암의 예로는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오케이? 얘네들도 다 기억을 해줘야지 했는데, 자, 얘네들을 또 구분할 때요 뭘 또 가지고 구분하냐? 암석의 색 가지고도 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두운 색 알갱이가 있으면 암석이 어둡고요. 밝은 색 알갱이가 있으면 암석이 밝아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알갱이들이 어두운 애들이 모였으면은 어두운 광물이 암석이 되는 거고요. 밝은 광물들이 모였으면은 밝은 암석이 된다라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화성암, 화산암, 화강암 얘네들. 화성암은 뭐예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애들을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야. 화산암, 심성암 모두 합친 게 화성암이야. 그 다음 화성암을 또 누구로 나눠?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누죠. 심성암 중에서 화강암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옆에 1, 2, 3번 해보도록 하자. 1, 2, 3번. 다 있죠? 네. 해보자. 오케이, 강우야 1번. 1번에는 생성 과정이죠. 준야 2번. 작다, 크다. 작다, 크다죠. 이윤아 3번. 지윤아 3번. O, X, X. 자, O, X, X죠. A에서 생성된 화성암은 B에서 생성된 화성암보다 알갱이 크기가 크다라고 했는데 A는 화산암이죠. 작아야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화성암을 우리가 분류를 할 거야. 이거 별표 이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화성암은요 크게 화성암은 입자의 크기로서 나눠줘요. 어떻게 해요?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입자 크기가 작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입자 크기가 작은 애는 냉각 속도가 빨라요. 빠른 거고요. 입자 크기가 크면 냉각 속도가 느려요. 느린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여기 현무씨 안대유 기억해 주세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 다음 반쪽 섬이 화려하다, 뭐 반지가 섬세하고 화려하다, 어떻게든 외우든 하여튼 반섬화 기억해 주시고요.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요런 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요 현무암이 있는 쪽이 어두운 애들이야. 어두운 애들. 그 다음 화강암이 있는 쪽이 밝은 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애들은 어두운 알갱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밝은 애들은 밝은 알갱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먼저 알갱이 크기가 크면은 무슨 암이라고요? 크면은 심성암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 작으면 무슨 암이라고요? 화산암이 되는 거죠. 얘들아, 화산암에는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고요. 그 다음 심성암에는요 반섬화가 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으로 가면 어두운 애들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애들이라 그랬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어두운 거고 이쪽이 밝은 애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은 A, B, C, D가 누군지 이제 찾을 수 있겠죠. A는 뭐예요? 화산암 중에서 어두운 애를 찾는 거예요. 누구야? 현무암일 거고요. 아유,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냐. 현무암일 거고요. 그럼 C는 뭐예요? 화산암 중에서 밝은 애는 유문암이 되겠죠. 자, 심성암 중에서 어두운 애는 누구예요? 반류암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심성암 중에서 밝은 애는 화강암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암석인지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요런 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좀 잠깐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야, 화강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니? 야, 여기 도라로방 있잖아. 화강암. 제주도 가면은
화강암, 현무암, 미안. 자, 현무암 어디서 볼 수 있다? 제주도 가면은 실컷 볼 수 있어요. 거기 돌담길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다 현무암이야. 자, 근데 그거 잎 이렇게 쫙 도라르방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요, 현무암 보게 되면 입자가 잘 보여, 안 보여?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단 말이지. 오케이? 그럼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분기가 빠져나. 그렇죠. 기체가 빠져나간 흔적이에요, 이게. 기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바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개념이고요. 자, 빠르게 식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화강암은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너희들 화강암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건축물 같은 거, 저기 뭐야, 한옥 같은 거 지을 때요, 밑에 이렇게 주춧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돌들이 거의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뭐 탑 같은 거 지을 때, 탑 지을 때도, 그 다음에 성벽 지을 때도 걔네들이 거의 다 화강암이야. 여기 불암산 올라가면은 거기 뒤에 커다란 돌들 있지, 막 바위 엄청 큰 것들 있잖아. 그것들도 거의 다 화강암이야. 이쪽 지역이 거의 다 화강암지 되거든. 그래서 쉽게 캐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성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밝은 느낌이 있고 입자가 큰 그런 느낌이 있죠. 됐니? 여기까지도? 넘어가자. 어디로 가느냐? 쭉쭉 넘어가서 25쪽으로 가주세요. 25쪽. 자, 요번엔 25쪽인데요. 화성암의 알갱이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25쪽. 자, 요게 마그마의 냉각 속도와 화성암 알갱이 크기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랬는데요. 스테아르산이라는 애를 얼음물과 더운 물에 식히는 거예요. 얼음물에 식히면은 어떻게 식겠니? 빨리 식겠죠? 더운 물에 식으면은요, 천천히 식겠죠? 자, 이 스테아르산이 더운 물에 넣었을 때 입자가 몽글몽글 커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얼음물에 했을 땐 입자가 미세하게 가루처럼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음물에서는 빨리 식으니까 뭉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반면 더운 물에서는 천천히 식으니까 뭉칠 시간적 여유가 큰 거예요. 그럼 얼음물에 식힌 애는 무슨 암에 대한 얘기예요? 얼음물에 식힌 거는 화산암에 대한 얘기고, 더운 물에 식힌 거는 심성암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26쪽으로 가주세요. 자, 26쪽에 27쪽 11번까지인데 1번 위에 요것 좀 볼게요. 얘들아, 화강암, 현무암 방금 배웠어요. 무슨 암이야 이거? 네? 우리가 암석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한다 그랬죠? 무슨 암? 화산암, 퇴장암. 암석들이 막 섞이죠 지금? 자,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어. 변성암, 또 퇴적암, 또 화성암. 오케이? 우리가 오늘 배운 게 무슨 암이에요? 화성암. 화성암 배웠죠. 됐니? 자, 변성암과 퇴적암은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니? 그렇지, 생성 과정이었죠. 오케이? 자, 그럼 11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자. 11번까지. 모르겠는 거 앞에 보면서 해요. 11번까지 풀어주세요. 자, 우리 채점해 보도록 하자. 1번에 몇 번 나왔니? 5번 나왔니? 이거 아까 같이 했죠. 자, 그 다음 2번에도 했죠? 몇 번? 4번이 될 거고요. 그죠? 자, 좋아. 그럼 3번엔 몇 번이니?
4번 나왔니? 그 다음 4번에는요 3번. 3번이고요 5번에는 3번. 3번이에요 6번에는 5번. 5번이고요 7번에 4번. 4번이고요 8번에 5번. 5번이고요 9번에 1번. 1번이고요 10번에 4번. 4번이고요 11번에 4번. 4번이고요 자 여기 중에서 틀린 거 질문 가자 빨리 자기 틀린 거 뭐야 이 다 천재들만 모였어? 하나도 없어? 오케이 몇 번? 3번이요. 3번 자 화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마그마나 요감이 식어서 된 게 화성암이죠 생성 위치에 따라서 얘들아 니은 많이 틀려오는데 암석색이 아니라 생성 위치에 따라서 알갱이 크기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알갱이 크기가 다른 거야 그래서 같은 알갱이 크기라도 어떤 광물이 모이냐에 따라서 암석색은 결정되는 거지 그 생성 위치에 따라서 색깔 결정이 아니라 그 모여있는 알갱이 색깔에 따라서 암석색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현무암이나 반류암은 알갱이 크기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거 화산암과 심성암에 대한 얘기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빨리 식어서 되면은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됐니? 또 질문 없군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얘기할까요?